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생각거리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읽어야 할까요? 이분과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에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네. 오늘은 2차 전지 얘기가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네. 전지 어떡하냐? 반도체는 어떡하냐? 저희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명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 열어놓고 같이 얘기 나눠보죠. 네. 포스코 퓨처햄 확인하겠습니다. 기관에서 아직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기관이 사요. 이거 뭐예요? 뭐 어차피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랑 조금 깊은 대화 그쵸. 좀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주말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 LG엔솔, 포스코 홀딩스 모습 평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습니다. LG엔솔만 35만 원에서 거의 55만 원 가격대 올렸고, 그 이유가 올해 EU,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전기차 침투율을 15%에서 내년에 2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장밋빛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라 하면은 불과 몇 주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피크아웃에 대비해야 할 네. 때라는 리포트를 낸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한 회사에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치를 조금 받게 했던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국내 대부분 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는 오케이, 맞을 수 있다. 네. 그리고 3분기가 바닥인 것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25년, 26년, 27년 몇 년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을 했던 그 밸류를 깎아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 대선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수급적인 힘에 움직이고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을 그릴 것이다로 이해를 해야 하는 네.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급이라는 게 네. 지금 외탁고가 지금 한 52조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58조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 대한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함께 할 수가 없다면은 여기는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꺾이면서 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넘어왔다. 수급이 넘어왔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바닥은 아니다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네. 아직까지 북미 쪽의 침투율이 그렇게 빨리 올라간 것도 아니라서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빠진 거라면, 뭐 최근에 LG엔솔 40만 원 넘게 했지만은 31만 원대 역사상 최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오케이라고 좀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뭐 60만 원을 갔을 때 네. LG엔솔이, 아니면은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예전에 100만 원 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숫자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두 자릿수대 올라섰죠. 추가 움직임 종가까지 저희도 볼게요. 이어서 이 종목도 궁금해요. 그럼 반도체는? 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형주 투탑 말고요. 이수페타시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수페타시스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가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같이 좀 힘을 못 냅니다.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8월달 수출액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네. 증가율 자체가 맞아요. 둔화되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화장품도 그랬다가 8월달 20일, 30일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이 날아갔죠. 그만큼 시장이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콘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4분기에 블랙의 가속기가 생산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맞는 흐름이고,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도 3,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 어제도 타격은 좀 단기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25년, 26년에 대한 캐파 자체는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대구 쪽의 공장, 크게 5공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완공이 되고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숫자가 올리는 거에 대한 밸류가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의 가속기가 지연이 된 이슈지 AI 가속기가 AI에 대한 수요가 피크 아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TSMC가 숫자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이 피크 아웃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담아가도 무리 없이 손해는 보지는 않겠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방향에 있어서는 굳건하게 맞다기 때문에 매수 관점 열어주셨고요. 지금 현재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이야, 힘을 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전에 성공을 하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3분기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9월 잘 보내면서 3분기 마무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9월의 첫 거래일에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확실히 배터리데이였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쏘아 올린 공이 과연 유럽 시장에서의 기회를 봤다라는 건데 추가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할까? 오늘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하고요. 바이오가 쉬는 듯 했지만 일부 다시 또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장품주에 있어서도 수출 데이터 확인하니까요. 다시 저력을 확인했었던 부분도 일부 보였고요. 보픽과 같은 쪽에서 로봇주 일부 꿈틀거리고요. 신규 상장주 여전히 흐름을 잡고 있는 속에서 양대 지수는 플러스권 성공을 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요. 2680선 위로 올라왔네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초 오전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가 이내 플러스로 완전히 가닥을 세웠습니다. 2681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도 보시죠.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장 막판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0.2% 상승 76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특징으로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선물 순 매수세로 포지션을 바꿨고 이어서 코스피 지수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플러스로 강하게 또 올려 세웠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1,500억 원 넘게 외국인 들어오면서요. 오늘 코스피도 양전 성공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좀 많이 밀어냈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동시호가 구간에서 더 많이 밀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줄곧 매도를 하다가 매도폭을 일부 줄여내기는 했습니다. 67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관도 함께 동반 팔자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이 가수급상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그동안 줄곧 찾아보기가 어렵다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움직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쪽에 있어서는 오늘 6.19%로 지수 기여도 상위 1위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LG엔솔은 기관이요. 거의 6거래일 연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도 그간의 움직임 대비해서 추가 퍼포먼스가 좋고요. 8월 월봉산 이상의 자리까지 아예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간 2월부터 만들었었던 이 봉의 길이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렸다가 오늘 그래도 아랫꼬리를 일부 좀 다는 시도는 그려지면서요. 11선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좀 밀렸죠. 기아도 같이 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셀트리온도 3%대 낙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쪽에서 2%대 강세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가 일부 좋았습니다. 5.88% 올라서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완전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8%대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사실상 비중 축소 의견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받아갔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 에코프로 BM 동시에 들어왔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리려고 하면 대기 매수세와 함께 좀 올라오는데요. 잠시 후에 알테오젠 관련한 코멘트 더 받아보겠습니다. HLB도 0.45% 아래꼬리 달고 일부 플러스권에 안착 성공합니다. 엔캠도 12%대 강세로서 오늘 거래 대금도 꽤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1위에 있는데요. 0.14%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43% 상승하면서 오늘 로봇주 2차 전지 중심으로 흐름을 펼쳐지고 있구나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월요일 시장이고요. 이게 또 우리가 의미를
넣어서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9월의 첫 거래일에 이러한 사이즈, 이러한 흐름이다. 어떤 점수 주십니까? 아직도 시장은 그 지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대비해서 그나마 외국인 선물증은 들어왔고 현물증 들어오긴 했는데 내일 모레쯤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달에 한번 컨센보다 크게 꺾이게 되면서 빅컷에 대한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못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또 시장의 두려움. 이제 9월 19일 얼마 남지 않은 FOMC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부각된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부담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미 지난주에 예상치가 나올 때도 지난달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중국 차이신 PMI가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미국은 서비스업이 비중이 훨씬 더 큰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조업에 뭐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놀라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적 플레이에 따라서 시장은 충분히 반등의 요소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오늘 아침에 충분히 시장의 5위에 또 들어올렸던 것처럼 그런 시장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보다는 오늘 2차 전지를 보여줬고 화장품이 보여줬고 결국 숫자가 나오거나 결국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지속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맞아요.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만들어졌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제조업 ISM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장의 심리 어느 정도 반영해 가고 있다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또 궁금한 종목, 아까 전에 코멘트 받고 싶다고 했던 알테오젠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한때 코스닥 1위였죠. 근데 오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튀어주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알테오젠은 그래도 막판에 아랫꼬리 달고 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오늘 유진 쪽에서 40만 원인가요? 목표가? 그렇죠. 네. 근데 로얄티를 엄민용 애널보다 굉장히 짜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소문 들기 전 그 전부터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엄민영 애널 리포트 나왔을 때 유진투자 건해순에는 로열티 3%? 2%가 얘기했는데 1.5면 너무 박하게 준 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40만 원이 나오지? 그만큼 향후에 머크에 대한 나중에 매출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야 되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8년도에 2천억과 1.2조는 색깔이 엄연히 다른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유진투자 건해순 애널이 14만 원, 20만 원대에서 40만 원 올렸던 거에 대한 의의를 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이 꽤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물론 건해순 애널은 4분기에 만료가 되고 있지만 그게 원래 12월에서 9월로 옮겨졌습니다. 이건 머크사에서도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3상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알테오젠은 오늘 바이오들이 빠졌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ADC, SC가 미뤄지느냐 안 미뤄지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밸류가 꺾이는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건이 지금 구간에서도 매력주로서 쭉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강력한 의견 주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원픽 주도 들어보겠습니다. 관심주 오늘 어디서 뽑아주셨을까요? 로봇이긴 한데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9월달에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다 항상 늘상 이제 말씀을 해왔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뭐 부담이 없죠. 로봇은 당분간 실적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고 9월 19일 날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이 일단 금리 인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미 쪽에 판매 법인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객사의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버핏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버핏에 대한 얘기는 워낙 이제 주변에서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모멘텀이냐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거기에 하나하나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그 기술력과 2족 보행, 4족 보행 이 기술력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부각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흑자 전환되는 기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두산 로보티스 저는 이제는 로봇조도 관심을 받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입는 로봇, 웨어러블용, 효도 상품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시장의 반응은과 함께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그래도 고가권까지 어느 정도 왔다?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예. 저는 3분기 실적 발표의 주인공은 두산 로보틱스를 좀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협동 로봇 중에서는 가장 이때는 대형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 지금 가격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20만 원을 뚫냐 안 뚫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충분히 그런 매력을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마 4분기나 아마 내년 1분기쯤에는 흑자 전환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좀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사실 고객사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로봇사들에게 주문을 넣는 겁니다. 오더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더의 물량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선행지표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보면 20만 원 이상은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짧게 ABL 바이오 이슈 많았는데 오늘 잘 지켜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길 원했었는데. 아, 그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는 일단은 뭐 임상 1상 했던 ABL 501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하는 방법이 L3입니다. 랩3인데 그거는 이미 랩3는 시장에서 상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을 중단하는 거고 한투 파트너스는 이미 5년 이상을 투자를 했고 만약에 그게 선행 메모였으면 여기서 안 팔죠. 애초에 기존에 나왔던 새로운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왔을 때 파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음 달 추가적인 기술 이전 나올 그거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